적으로는 충분히 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네. 아직 그 관련해서 논의가 이루어지진 네.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만 해도 이제 바이낸스와 이제 국내 거래소 둘 다 쓰고 있고 국내 거래소에서 바이낸스로 이제 출금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는데 네. 과연 이게 제대로 연동이 될까 이제 또 네. 트래블루를 취재하는 입장에서 살짝 네. 걱정이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 그 걱정을 많이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또 네. 파생되는 의문이 있어요. 그러면 국내에 거주하는 한국인 투자자가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우리나라 거래소를 하나도 이용하지 않고 바이낸스만 이용한다. 이러면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이거에 대해서 추적을 하거나 확인하거나 관리 감독할 수 있습니까? 그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요? 그것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트래블로 연동이 안 될 뿐이지. 근데 당국에서 네네. 이제 그 다 이제 지갑 주소 이런 거를 까볼 수가 있거든요. 이더스캔이라고 이제 그 지갑 주소가 그 추적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거를 볼 수 있고. 그래서 국세청에서도 이제 당부를 하는 게 네네. 이제 그 세금 예를 들어 해외 거래소 이제 좀 신고를 안 할 수 있잖아요. 안 잡힐 것 같아서 예. 그거 나중에 다 잡아낼 수 있으니까 알아서 미리미리 신고해라 이런 경고도 있긴 합니다. 그렇군요. 야, 제 단순한 생각에는 야, 외국으로 가면 뭐 하나도 추적 뭐 안 당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알아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 트래블러 관련해서 이용자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자, 바로 지갑 사용 관련된 건데요. 사실 이 트래블러 시행을 앞두고 거래소들이요, 이 카카오톡이 운영하는 지갑이죠, 클립 사용을 막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거든요. 자, 그러면 아니 갑자기 이용을 막은 이유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코인원의 화이트리스트 정책 때문인데요. 네, 코인원과 빗썸은 NH농협은행과 이제 원화 입출금 실명 계정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제 법에서 시행한 기준일보다 앞서서 트래블러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이 화이트리스트 정책이 뭔지부터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화이트리스트 정책은 이용자가 이제 사전에 등록한 외부 지갑으로만 출금을 허용하는 정책인데요. 이 트래블러 시스템의 일환으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법에 나와 있는 그 시행일은 3월 25일이지만 네. 이 빗썸과 코인원은 농협은행과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 후 3개월 이내 적용할 것을 그 전제로 이제 계약을 맺었어요. 근데 그 코인원이 11월 12일, 그 다음에 빗썸이 11월 19일 이제 심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1월 중에는 이 트래블러를 먼저 적용한 것입니다. 그또 궁금해요. 농협은행은 그러면 이 코인원 네. 빗썸과 계약 관계를 맺어서 함께 뭐 큰 틀에서 보자면 수익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양쪽이. 수익 사업이라고 수익은 보기에는 아닌가요? 예, 네. 왜냐면 이제 이제 코드 이제 빗썸과 네. 코인하는 코드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런 트래블러 솔루션으로 이제 그 돈을 많이 벌 수 있냐 했더니 이거는 수익 목적이 아니라 이제 정책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래요? 그 금액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을 거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농협은행만 지금 이렇게 일종의 좀 여러 가지 깐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가요? 네, 그 트래블러 의무는 사실 모든 거래소와 이제 모든 은행에 다 적용되는 건 맞아요. 네. 하지만 농협은행이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 이제 농협은행 뉴욕 지점이 자금 세탁 한번 걸려서 엄청난 과징금을 문 적이 있어요. 그게 좀 몇 년 되긴 했는데 그때 좀 트라우마가 남은 건지 농협은행이 다른 은행보다 좀 보수적이고 깐깐한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원도 어쨌든 농협은행과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화이트리스트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네. 당초에는 이름, 이메일 주소, 휴대폰 번호 등 본인 식별 정보가 들어있는 지갑은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이에 따라 카카오톡으로 가입 가능한 클립도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네네. 하지만 그 이후 빗썸이 갑자기 모든 개인 지갑을 차단을 했고 이에 따라 코인원도 클립도 이제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네. 네, 코인원 빗썸과 농협은행의 입장이 각자 다른데요. 네. 거래소들은 농협은행이 이제 그 클립 같은 개인 지갑을 콕 집어서 이거 하지 말라고 요청한 반면 농협은행은 그렇게 세세하게 요청한 적은 없다. 거래소들이 계약 조건에 따라 자발적으로 도입을 한 거다라는 입장입니다. 사실 잘 이용하던 지갑이 갑자기 막혀버리면 굉장한 불편이 따릅니다. 그리고 또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 나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당황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둬야 됩니다. 트래블룰은 시행을 앞두고 있고요. 이제 시행되는 건데 이용자들이 좀 불편을 좀 겪지 않기 위해서 미리 알아둬야 하는 것이 뭔지 회장님 좀 정보 좀 주시죠. 예, 트래블룰이 시행되더라도 이용자분들의 이제 코인 자산을 관리하는 데는 이제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다행이네요. 예. 거래소의 코인을 아까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명의의 개인 지갑으로 이동시켜서
국내외 이제 모든 거래소에 코인을 보내면 문제가 없고 네. 다만 이용자분들은 이제 자신이 이용하는 거래소에 공지사항을 좀 주의 깊게 보실 필요는 있을 겁니다. 공지사항이요? 예, 예. 어떤 공지사항을? 이게 이제 어떤 예. 지갑은 안 된다든지 아. 아니면 뭐 바이낸스 얘가처럼 바이낸스가 허락됐는지 예. 허용됐는지 아니면 예, 예. 금지됐는지 이런 오. 내용을 잘 보시면 되고요. 예. 설혹 그 해외 거래소가 출금이나 이런 입금게 막혔다 하더라도 네. 개인 지갑을 이용하시면 자산 관리하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다행이군요. 네. 사실 이용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규제가 많아지면 불편하긴 해요. 네, 길게 봐서 시장이 더 단단해지는 계기는 될지 몰라도 당장에 좀 불편함을 느낄 수 있거든요. 자, 이 트래블룰 안정적으로 시행이 된다면 일반적인 우리 같은 평범한 이용자들, 투자자들은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 겁니까? 첫 번째는 금융 소비자 보호가 이제 강화됩니다. 그동안은 그동안은 이제 가상 자산의 익명성 때문에 네. 해킹이나 사기 등에 취약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트래블룰이 시행이 되면은 예. 가상 자산의 추적이 용이해집니다. 그래서 금융 소비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수가 있고요. 또 지금까지는 가상 자산 이용자들이 가상 자산을 오류 입금하시거나 사기 및 해킹 등에 원천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트래블룰이 시행하게 되면 사전적으로는 예방 효과가 있고 사후적으로는 수사 신속성을 담보하기 때문에 네. 소비자 보호가 강화가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네. 또 한 가지는 네. 공정 과세 체계가 수립이 됩니다. 세금. 예, 세금 마을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상 자산에 대한 과세 기준은 복권과 같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트래블룰이 시행이 되면은 가상 자산 거래가 투명해지고 그러면 이 가상 자산도 주식과 같은 금융 투자 소득으로 사회 인식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해서 가상 자산의 과세를 금융 투자 소득으로 변경하는 합리적인 입법 활동들을 이제 국회에서 하는 걸 기대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이 트래블룰 전 세계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시행을 하고요. 정말 이제 코앞에 다가왔거든요. 이제 곧 시행이 됩니다. 자, 오늘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다뤄봤는데요.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두 전문가의 평가를 한번 좀 들어보고 싶기도 해요. 자, 트래블룰 시행까지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현재의 준비 상황, 현재의 준비 정도, 자, 몇 점 정도 줄 수 있을까? 그리고 앞으로 한 달 뒤 시행인데 이게 부작용 없이 좀 잘 진행되고 잘 시행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전망까지 좀 듣고 싶은데요. 회장님 먼저 들을까요? 예, 제 점수는 60점으로 꽈락을 이제 겨우 면하는 듯합니다. 100점 만점이에요. 100점 만점에. 네. 예. 근데 시행에는 큰 무리가 없이 이루어질 것으로 이제 기대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를 제공하는 시점이 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능할 거고요. 네. 따라서 그 거래소들은 고객 확인제도 KYC라고 하는데요. 네. 고객 확인제도 정보하고 거래 내용만 잘 보관하고 있으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자, 기자님은요? 네, 열심히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좀 함부로 네. 점수를 매기기가 쉽진 않은데요. 그러면 지금 회장님 어떻게 됩니까? 네. 저는 그냥 하지만 저 역시 높은 점수를 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아직은 해결할 여러 문제들이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네. 일단 은행마다 일관된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 어떤 은행과 계약을 맺었는지에 따라 이제 트래블룰 정책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죠. 그렇죠. 예. 또 이제 다른 문제는 트래블룰 솔루션 연동 논의도 늦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이제 코드와 람다 256이 이제 실무 논의는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여기서 람다 256은 이제 그 두나무의 자회사입니다. 다만 그 속도로 봐서 3월 25일 전까지는 결론이 나오기 어렵겠다는 우려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클라이언트가 이제 솔루션을 여러 개 써야 한다는 이제 불편함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세계 최초로 시행되는 트래블룰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완벽하게 정비된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또 우리나라 기술력이 좋으니까 또 빨리 잘 정비해가지고 투자자들에게 도움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를 좀 기대하면서요. 오늘 두 분의 아주 귀한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